드라마델리입니다. 우아한 제국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장기훈이 시간이 갈수록 더 미쳐 날뛰고 있네요. 신주경도 정우혁도 장기훈을 잡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 도망가는 데는 아주 1등이네요. 하지만 이제 곧 덜미가 잡힐 예정입니다. 그것도 하필 자신이 신주경 잡아놓는데 잘 이용하고 있는 수아를 통해 옴짝달싹 못할 일이 벌어질 텐데요. 이젠 결국 장기훈이 백기 들고 항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장기훈은 비리장부를 받기 위해 양희찬과 몇 번이나 만남을 약속을 했었죠. 하지만 매번 양희찬과의 약속을 어기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나갔던 건데요. 두 번째 만남에는 깡패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 양희찬이 장기훈에게 돈가방까지 받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라고는 없는 장기훈입니다. 결국 양희찬은 또 장기훈에게 당하고 말았네요. 남들 등쳐먹는 일에는 절대 남한테 지지 않는 뛰어난 능력자 장기훈인데요. 방망이를 든 깡패가 뒤이어 나타나 공격하는 바람에 양희찬은 비리장부가 든 USB를 장기훈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사실 양희찬은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정준이 죽게 만든 일로 경찰에 자수를 하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장기훈을 어떻게든 올감해놓고 자수할 생각이었죠. 다른 무엇보다 장기훈이 정우혁을 죽기 살기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우혁이 신주경과 가까이 지낸다는 사실에 시기질투가 났던 장기훈은 오래전부터 정우혁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양희찬에게 혼외자가 있었고 그가 바로 정우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장기훈은 양희찬을 스승으로 생각하며 따르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상으로 존경하고 좋아했었던 사이인데요. 신주경과 정우혁이 서로 좋아하는 게 죽도록 싫었던 장기훈은 정우혁이 또한 양희찬의 친아들이라고 하니 눈에 불이 확 켜졌던 거였죠. 모든 걸 정우혁이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눈엣 가시처럼 생각되는 정우혁을 죽게 하려고 장기훈은 온갖 애를 썼습니다. 결국은 양희찬을 협박까지 해서 죽여버리도록 몰아붙였지만 결국 실패해 그 엄마 정준이가 죽게 되었고 말이죠. 양희찬은 그런 장기훈을 잘 알기 때문에 자수하기 전에 장기훈을 처리하려 했던 건데 이제는 비리장부 USB까지 빼앗기게 되는 바람에 더 열악한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양희찬은 다른 묘수를 냈습니다. 비리장부 백업해놓은 파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건데요. 양희찬은 장기훈에게 전화를 걸었죠. 백업 파일을 가지고 다음날 정오에 서동경찰서에 출두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음날 정오 서동경찰서라고 2번이나 강조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런 내용을 저렇게 상세하게 알려줘도 되나 생각이 들었네요. 혹시 그때 장기훈이 와서 공격하면 어쩌나 하고요. 하지만 그게 바로 함정이었네요. 더구나 양희찬에게는 백업 파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그걸 가지고 자수를 한다니 무슨 말인가 싶기도 했는데요. 머리 나쁜 장기훈은 양희찬의 계략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정오에 비서 탁상구를 데리고 서동경찰서로 갔는데요. 양희찬이 자수를 하기 전에 곧장 죽여버릴 방법을 탁성구와 의논을 하기 위해서였죠. 장기훈은 탁성구에게 경찰서 입구에 차로 대기하라고 했네요. 양희찬이 경찰서로 들어오는 즉시 무조건 밀어버리라고 말이죠. 양희찬은 장기훈이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쓸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우혁에게 전화를 걸었던 건데요. 다음날 정오에 서동경찰서에 자수를 하러 간다고 무조건 자신이 안경을 끼고 있을 거니까 그 안경을 찾으라고 당부를 했었네요. 보통 양희찬은 안경을 끼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요. 안경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으니 안경을 찾으라는 양희찬의 말은 그때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죠. 어쨌든 그 말을 명심하고 정우혁은 다음날 정오에 서동경찰서로 갔었네요. 바로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장기훈과 헤어져 혼자 차에 대기하던 탁성구는 시간에 맞춰 경찰서로 들어오는 양희찬을 차로 덮쳐 밀어버리고는
쌩안이 경찰서 밖으로 빠져나가 버렸네요. 양희찬은 탁성구한테 뺑소니 사고를 당하게 된 건데요. 너무도 순식간의 일이라 바로 앞에서 보던 정우혁도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운전자가 누군지 볼 수도 없었고요. 결국 양희찬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되었고 숨을 헐떡이면서 생명에 위급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양희찬은 안간힘을 써서 옆에 떨어진 안경을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리고는 그 안경을 정우혁에게 주었습니다. 그 안경이 바로 전날 양희찬이 말했던 그 안경이었네요. 담당 의사는 양희찬이 더 이상 가망이 없을 수 있으니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순간 안경을 들여다보던 정우혁은 안경 속에 영상 SD카드가 들어있다는 걸 발견했죠. 그리고 전날 양희찬이 했던 말이 뭔지를 다 알게 되었고요. 그 SD카드에는 양희찬을 차로 덮쳐 밀어붙인 탁성구의 얼굴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양희찬은 자신을 죽이려는 장기훈을 유인해 자신을 해치도록 장기훈에게 일부러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던 건데요. 양희찬에게는 늘 걱정이었죠. 자신이 자수하게 돼서 경찰서에 오래 있게 되면 장기훈이 분명 정우혁을 노릴 거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자수하기 전에 장기훈을 감옥에 들어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함정을 만들었던 것이었네요. 정우혁은 사고가 녹화된 영상을 경찰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은 장기훈 집에 들이닥쳐 장기훈을 체포했고요. 양희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장기훈이 양희찬 자수를 못하게 하려고 비서 탁성구를 시켜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장기훈은 잡혀갔습니다. 그런데요. 다음의 예고에는 장기훈이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나는 장면이 연출되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뺑소니 사고 영상에 녹화된 사람은 장기훈이 아니고 바로 탁성구입니다. 탁성구는 오래전부터 장기훈의 비서로 별별 일을 다 처리하던 사람인데요. 양희찬과의 관계 논리상 탁성구가 양희찬을 차로 치기는 했지만 탁성구와 양희찬이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관계는 없었죠. 모두 뒤에서 시킨 장기훈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경찰은 그 영상을 보고 그런 관계를 짐작하고 장기훈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을 장기훈이 절대 털어놓지 않았는데요. 더구나 문제는 실제 사고를 낸 탁성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황상 장기훈이 양희찬을 차로 치워버리라고 시킨 게 분명하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이죠.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탁성구이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낸 탁성구가 자기 입으로 장기훈이 시켰다는 걸 순순히 불지 않는 이상 장기훈을 범죄자로 의심만 할 수 있지 법적인 효력을 발동시킬 수는 없는데요. 미꾸라지 같은 잔머리에 능수능란한 장기훈은 미리 알아서 탁성구를 멀리 피신을 시켜버렸네요. 탁성구가 없어지면 양희찬 뺑소니 사건을 누가 시켰는지 이실직고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탁성구가 사라지면 양희찬 교통사고와 장기훈과의 접점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데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장기훈이 탁성구에게 범죄 행위를 시키는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이 있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는 사진 정도는 있어야 그 연결고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91회 예고에는 아무 혐의 없이 자유의 몸이 된 장기훈이 여유롭게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요. 하지만 앞서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예외에 장기훈이 딱 걸리고 말았네요. 장기훈은 양희찬이 정오에 서동경찰서에 출두하겠다는 전화를 받고는 그 시간에 앞서 탁성구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경찰서 주차장 어디쯤에 있으라고 탁성구에게 지시를 했었는데요. 그리고는 장기훈은 자신의 차로 돌아왔습니다. 탁성구는 혼자 사고낼 차량에 타고 양희찬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양희찬이 끼고 있던 안경에는 혼자 차에 타고 있는 탁성구 한 사람만 촬영이 된 건데요. 바로 직전에 장기훈과 탁성구는 경찰서 앞에서 비밀리에 둘이 대화를 나누었었죠. 바로 그 장면이 경찰서 CCTV에 고스란히 들어있었네요.
장기훈이 탁성구를 어디론가 빼돌리고는 혐의 없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신주경이 경찰서를 찾아갔었죠. 그리고 양희찬이 나타난 정오시간 직전에 경찰서 CCTV를 모두 점검을 했던 건데요. 장기훈이 비서인 탁성구와 함께 경찰서에 왔다는 것부터, 그리고 은밀하게 뭔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CCTV에 있다는 건 장기훈이 자신의 비서에게 모든 일을 다 시켰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결국 장기훈은 경찰에 다시 체포가 되겠네요. 이제 드디어 신주경이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큰 거 하나가 남아있죠? 바로 장창성 회장이 수아에게 맡긴 도청기인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도청기 파일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장기훈이 도망갈 곳은 감옥 말고는 없네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의 대가를 받고 선량한 사람들은 이제 다시 행복해지는 시간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델리였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